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은 감정의 발원지를 명리학에서 발견하고 황제 내경과 아뢰야식으로 감정 작동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일주는 참 알쏭달쏭합니다. 분명히 타고난 복이 많습니다.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붙고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도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정유일주를 두고 천을귀인, 문창귀인, 학당귀인을 모두 갖춘 귀명 중의 귀명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에서 최소 3번은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 복이 많은데 인생이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특히 연애, 인간관계, 그리고 돈 문제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정유일주의 감정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정유일주는 일지의 재성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그리고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즉 정유일주는 구조적으로 돈과 사람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체질입니다. 여기에 식신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식신은 즐거움, 표현력, 말솜씨, 인간적인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 즉 식신생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노는 게 돈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술자리에서 인맥이 만들어지고 그 인맥이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정유일주 중에는 장사나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람이 붙기 시작하면 감정이 반응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지고 더 즐기고 싶어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식신이 과하게 작동하면서 설기, 즉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 돈이 다시 인간관계와 유흥, 감정 소비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일주의 인생은 반복됩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무너지고 다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귀인이 있는 사주의 특징입니다. 망해도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애에서 이 구조는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재성이 혼잡하다는 것은 정제와 편제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 용어로 재성 혼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성도 들어오고 관계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겹치고 감정이 얽히고 결국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재성이 곧 여자이기 때문에 욕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돈이 생기면 여자가 붙고 여자가 붙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재물과 관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유일주 남자는 젊을수록 반드시 이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사노바형 인생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궁에 귀인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혼 자체가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됩니다. 초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혼에서 안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정유일주의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감정 반응이 문제입니다. 돈이 감정이 되고 사람이 감정이 되면서 모든 선택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인성이 중요해집니다. 인성은 통제력, 기준, 공부,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정유일주는 구조적으로 식신과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줄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성이 있는 정유일주는 자기관리 능력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선별할 줄 알며 돈을 쓸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돈을 벌어도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인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기분 좋으면 쓰고 외로우면 만나고 즐거우면 계속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이 많아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일주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기 관리를 통해 부와 명예를 모두 잡는 경우, 다른 하나는 감정에 끌려다니며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유일주는 분명히 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많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의 양이 아니라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감정 통제력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유일주는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타고났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힘에 끌려 무너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정유일주의 진짜 과제는 성공이 아니라 감정 관리입니다. 정유일주는 왜 같은 감정 패턴을 반복할까요? 분명히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돈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관계나 연애, 그리고 소비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동양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황제내경의 관점부터 봐야 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감정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부의 반응으로 봅니다. 특히 금의 기운, 즉 폐의 기운은 관계와 연결된 감정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외로움, 집착, 민감함이 발생합니다. 정유일주는 바로 이 금의 기운 위에 정화가 올라간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외로움이나 관계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두지 못하고 불처럼 확 키워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증폭시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감정이 왜 반복되는지를 아뢰야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뢰야식은 모든 경험과 감정이 저장되는 무의식 창고입니다. 한 번 사랑받았던 기억, 한 번 버려졌던 기억, 즐거웠던 순간들이 모두 시야처럼 저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 기억이 자동으로 재생된다는 점입니다. 정유일주는 사람과 관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저장 데이터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설레거나 반대로 아직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현대 과학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에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편도체가 관계 신호를 해석하면서 감정을 빠르게 반응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제어해야 할 전전두엽, 즉 통제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과거 기억이 붙고 즐거움까지 더해지면 그 다음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는 이런 흐름을 타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감정이 반응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관계에 몰입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소비와 욕망이 붙고 결국 감정이 행동으로 터져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매번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감정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유일주의 문제는 감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돈을 벌어도 유지합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감정대로 움직이면 아무리 복이 많아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유일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모르면 그 감정이 결국 인생을 대신 선택하게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운을 가지고도 계속 무너지고 감정을 이해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같은 구조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반복일까? 이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 순간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정유일주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편에는 무술의 마음 작동 원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별난 친구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로 다시 만나요.